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천도 17번째 이야기 급류의 휩싸여 사람책 5수레입니다. 천우 영공이 아니십니까? 마천목이 다가서며 거칠게 물었으나 천우는 말없이 가고 있었다. 영공께서 대답하지 않고 가신다면 화살이 두렵소이다. 그때야 천우는 말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그대는 마사직이 아닌가?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가? 정한군께서 여러 왕자분들과 이곳에 있사오이다. 천우는 저욱이 놀라는 눈치였다. 천목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눈에 본 듯 소상하게 고했다. 정한군에게 인도하렸다. 예. 몇 개의 말은 질풍같이 달렸다. 정한군은 상군부의 마당에서 광화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당도한 천우가 말에서 내리며 방원에게 물었다. 지난밤의 일을 어찌하여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소? 송구하오이다. 방원은 이제부터 이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강령전에는 아버지 이성계가 누워있다. 지금 병사들을 거느리고 범고를 한다면 살생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충돌이 없이 수습하자면 정승을 앞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에게 인편을 보내놓고 그들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 다음 조준과 김사영은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방원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듯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방원은 그들이 가까이 다가서기를 기다렸다가 소리쳤다. 경들은 어찌하여 이씨의 사직을 걱정하지 아니하는가? 조준과 김사영은 약속이나 한 듯 방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힘 앞에 무너지는 한나라의 정승들이 가련한 모습이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어린 서자를 세워놓고 나의 동모 형제들을 제거하려 함으로 약자인 내가 선수를 쓴 것이요. 이에 대한 경들의 심중을 헤아리고 싶소이다. 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었소이다. 그러고서도 정승의 소임을 다했다 하겠는가? 날카로운 추궁이었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며 송구스러워했다. 방원의 말은 다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국가에 알려야 할 것이나 형세가 급박하여 선참 후계의 길을 택하였소. 경들은 서둘러 입궐하여 조정 중심들과 의논해야 할 것이요. 조준과 김사영은 허리만 숙일 뿐이었다. 세자를 피하고 적실 소생을 세자로 옹립해야 되지를 않소. 적실 소상이라 하오시면 조준이 고개를 들어 허리를 마주치며 물었다. 몰라서 물으시오. 이 나라의 적장자는 영한군이 아니시오. 조준은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내가 세자의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오. 나라의 대통은 반드시 적장자로 이어가야 하질 않소. 이게 왕통의 근본임을 나보다 경들이 더 잘 알 것이오. 두 사람은 놀라고 있었다. 당연히 방원이가 세자의 자리에 오를 줄로 알았었다. 그러나 방원은 세자의 자리를 사양하고 나섰다. 주상에게 지난밤의 일을 고하기가 훨씬 쉬워진 셈이었다. 세자 책봉에 관한 상소문이요. 만조 백관의 이름으로 올려야 할 것이오이다. 철저한 준비였다. 방원은 상소 두루마리를 조준에게 내밀었다. 두루마리를 받은 조준이 손이 떨렸다. 입궐하시오. 예. 조준과 김사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사영이 조준의 팔을 잡으며 몸을 움츠렸다. 발이 저린 모양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승지들로부터 지난밤의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면서도 일어나질 못했다. 그의 환우는 그만치 우중에 있었다. 젊은 시절 진중을 전전할 때와 같은 기력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장검을 들고 뛰쳐나갔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라면 방원의 병사가 어찌 당하겠는가. 고이한 놈. 이성계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자신의 힘은 이미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고 간병을 하고 있던 세자 내외와 경순은 공주 그리고 사위인 이제의 만류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아바마마 고정하시옵소서. 곧 정승들이 들 것이옵니다. 모두가 눈물 흘린 만류였다. 정승들이 입시했다는 진언이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얼마 동안 망설이다가 그들을 임견했다. 전하, 정도전 남은 시묘생 등이 도당을 결합하고 비밀이 모의하여 종친과 원훈을 해치고 조정을 어지럽히려 했으므로 신등은 일이 급박하여 미리 아뢰지 못하였사오나 정한군께서 분연히 나서시어 저들을 추살하였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놀라지 마시오소서. 조준의 간암이 끝나자 태조 이성계는 얼굴에는 심한 경련이 일었다. 그것은 극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괴로움이었다. 전하, 으흐흐흐. 세자빈 심씨의 통곡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심여생의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을 이기지 못함이었다. 이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서 분노했다. 전하, 여러 왕자들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 남은 등을 목베었으니 장차 화가 신에게 미칠 것이옵니다. 신은 시위하는 병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공격하고자 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아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걱정하지 마라. 화가 어찌하여 너에게 미치겠느냐. 마치 녹이 쓴 듯 삭아내리는 이성계의 목소리였다. 전하, 저들을 지금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범궐을 할 것이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태조 이성계의 대답이 없자 뒤쪽에 앉아있던 화가 타이르듯 말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싸울 수는 없음일세. 닥치시오. 그대 또한 같은 패거리가 아닌가. 이제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장검을 뽑아들고 화에게로 달려간다. 처삼촌을 향한 돌진이었다. 방아는 냉기로 가득했다. 화는 태연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 칠 테면 쳐라.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는 장검을 높이 들었으나 화의 모습이 너무도 태연하기 때문에 거친 숨결만 토할 뿐 일시 정지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사색이 된 경준공주가 이제에게로 다가와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아바마께서 환우 중에 계시옵니다. 모든 정승들이 들어있사옵니다. 장검을 거두시고 고정하시옵소서. 이제는 무릎을 꺾었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 무렵 방호는 숙번, 천목, 인해를 거느리고 소격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성계의 쾌참을 빌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영안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영안군은 소곡전에 없었다. 지난밤 변고가 있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퇴거를 하셨사옵니다. 방원은 어이없어했다. 세자의 책봉되어야 할 당사자가 없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영안군을 찾아 메시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안으로 메시오렸다. 천목 인해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영안군을 찾아 나섰다. 경복궁의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내시가 있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경복궁도 안정을 찾았다. 지난밤에 있었던 방원의 골기는 정당 방위라 불가피했고 세자 방석을 폐하고 영안군을 새 세자로 모신다는 것도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전국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다. 천목과 인해가 영안군을 찾은 것은 풍양에서였다. 그는 김인기의 집에 숨어 있었다. 나으리 이꼴을 서둘러 주시옵소서.
정환군 나으리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봉화백과 의성군은 어찌되었느냐? 주살되었습니다. 부성군은 주살되었습니다. 봉화백은 정돈전이었고 의성군은 남은이며 부성군은 시묘생이다. 이들 세 사람이 주살되었다면 세상은 방언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영안군의 한숨은 마치 쉬는 것 같았다. 서둘러 주시옵소서. 영안군은 말에 올랐다. 이들이 광화문에 당도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하늘은 온통 노을로 불타고 있었다. 형님,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방언은 영안군을 정중히 맞았다. 두 사람은 자빈의 근접을 피하여 마주 앉았다. 세자의 자리에 오르셔야지요. 왕조 창업의 공으로 보나 그간의 행적으로 보나 세자의 자리에는 자네가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영안군은 방언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용했다. 적장자가 아닌 제가 세자의 자리에 오른다면 방석이가 세자라 하여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남들은 제가 세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걸기했다고 할 것이나 제 본심은 대통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사양치 마시옵소서. 정안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정안군을 옹립하고자 하는 중신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숙번을 비롯한 강상인, 마천목, 목인회 등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사람이며 하윤과 민재도 방언을 세자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이다. 영안군이 도착하기 전만 해도 이들은 방언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청하고 있었다. 형님, 나라의 근본은 적장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옵니다. 방언은 애원을 하고 있음이 아니었다. 설득의 단계로 지나 있었다. 형님, 저는 5째 앙제로 있을 따름이옵니다. 미력을 다해 형님을 받들 것이옵니다. 한시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상소문도 이미 만들어져 있사옵니다. 서둘러야 하옵니다.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 도리가 없겠지. 애매한 말투였으나 영안군의 허락임은 사실이었다. 어둠이 깔려들자 바람은 한결 시원했다. 방언은 백관들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했다. 적자를 세자로 세우면서 장자로 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는 적장자를 버리고 유자를 세웠으며 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왕자들을 해치고자 하여 그 화가 불축한 처지에 있었으나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신령에 힘입어 난신이 형벌에 복종하고 차명을 당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안군을 세워 세자로 삼게 하시옵소서. 태조 이성계는 누운 채 상소를 들었다. 얼굴은 경련에 쌀렸으나 쉽사리 간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세자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바마마, 백관들이 상소를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마와께서 불륜하시오니면 더 큰 소란이 있을 것이옵니다. 경순공주가 눈물로 고했다. 태조 이성계는 뭔가 큰 소리로 외칠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으나 튕겨지듯 나온 그의 음성은 병중에 있는 노인의 것에 불과했다. 저들이 뜻을 따르라. 아바마마, 태조 이성계의 윤허가 있자 울음을 터뜨린 것은 방석이었다. 서운히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게는 편안하게 되었느니라. 태조 이성계는 오히려 세자를 위로했다. 어미 없는 자식이라더니. 이성계는 혀를 찼다. 현비 강씨가 살아있었다면 있을 법이나 한 일이던가. 울고 있는 세자의 모습 그리고 경순공주의 서러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태조 이성계의 가슴은 미어지듯 아팠다. 정변이 수습은 이긴 자의 특권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전자의 악목은 처참하다. 정안군은 수습을 함에 있어서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관련된 자는 하나도 어김없이 중앙에 처해야 할 것이요. 누구의 명인가? 방언의 명이 떨어지자 새 권력에 고개를 내밀어야 하는 중신들과 승자들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변 중량이 그들의 의견을 모아 글로 적어
태조 이성계에게 올렸다. 태조 이성계는 시녀들에게 부축되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수습의 글에 옥새를 찍었다. 다시 누운 이성계는 뭔가 토하고 싶었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헛구역을 올렸으나 토해지지는 않았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 하면서도 내려가지 않는다. 태조 이성계가 한 말이다. 목구멍 사이에 있으면서 내려가지 않는 것? 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방언에 대한 원한임을 시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전하, 폐쇄자를 내보내 주시옵소서. 누구의 것인지는 당당한 목소리였다. 아바마마, 폐쇄자 방석은 방을 나서기를 무서워했다.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서 나가봐라. 이미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태조 이성계의 이 같은 말이 있자 방석은 눈시울 적심에 일어섰다. 저하, 빈궁 심씨가 방석에게 매달리며 통곡했다. 빈궁, 방석은 잠시 흐느낌을 토하고 섰다가 빈궁 심씨를 뿌리치고 방을 나갔다. 죄인 방번을 내주시옵소서. 방번도 나가야 했다. 뒤따라 이제도 불려나갔다. 경순공주는 아버지 이성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통곡했다. 처절 이상의 통렬한 아픔이었다. 불려나간 방석과 방번 그리고 이제는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바구의 유만수 등도 목숨을 잃었다. 비록 조선왕조의 대통의 흐름이 바로 찾게 되었다고는 하나 엄청난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정변이었다. 이 정변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온다. 물고가 터지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정계는 급류에 휩싸인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세차고 급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음이었다. 세자에게 양의하고자 하오. 태조 이성계는 병세가 호전되어 갔으나 그는 느닷없이 양의하겠다고 나섰다. 왕자의 난이 있은 지 불과 열의 뒤의 일이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임금이 양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만류하는 것이 신화된 도리였다. 조준, 김사영 등은 태조 이성계의 앞에 이르러 양의의 부당함을 간곡히 주청했으나 이성계는 거둘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태조는 소리치면서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세자로 책봉된 방과도 눈물로 애원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런 급박한 시간에 방원은 7점선을 거느리고 향원정 뜨락을 거닐고 있었다. 완연한 가을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푸르고 높았다. 나으리 아래옥기 송구하옵니다마는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일을 성사시켰는데 어찌하여 세자의 자리를 사용하셨사옵니까? 지난 열흘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온 물음이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으리께서 세자의 자리에 오르실 것으로 믿고 있었사옵니다. 너도 그리 생각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방원은 문득 지난밤의 일이 생각났다. 민씨 부인은 조촐한 주안상을 차려 방원에게 올렸고 손수 술을 따라 빈잔을 채웠었다. 방원이 찻잔을 비우기를 기다렸다가 민씨 부인은 짜릿한 어조로 항변하지 않았는가. 나으리, 지난달 26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는지 아시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으리를 원망하고 죽어갔는데 정작 세자의 자리는 영안군 형님에게 물려주시다니요. 옹주의 심기는 헤아리고도 남으나 다섯째인 내가 세자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다면 여덟째인 방석이를 밀어낼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오시면 형님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씀이옵니까?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으리의 심기가 그러하시고서야 장차 누가 나으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겠습니까? 만일 아버님께서 보위를 사용하신다면 세자가 되신 영안군께서 보위에 오르실 게 아니옵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세자 형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옹주는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민씨 부인의 얼굴에 걸려있던 시름이 걷히고 있는 듯 했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세요. 기다릴 작정입니다. 7년을 기다려서 세자의 자리를 발효해 놓은 납니다. 7년을 기다린 사람인데 10년은 못 기다리겠습니까? 천기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방호는 민씨 부인에게만은 자신의 깊은 속을 털어놓았었다. 아무리 그렇기로 7.3세기까지 세자 형님에게 자식이 없음을 밝혀놓을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방원이 아무 대답 없이 걷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나으리 주상전하께서는 양의하신다는 분부를 거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세자 저하를 비롯한 모든 조정 중신들이 한결같이 전의하신다는 분부를 거두어달라고 애원하고 계십니다마는 절대로 거두시지 않을 것이옵니다. 7.4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녀의 위치로는 당연히 알만한 일이다. 지난밤 전하를 가까이 매신 중신들은 누구누구이시더냐. 좌정승과 청성백 대감 그리고 이질환 장군이셨사옵니다. 조주는 창업 때부터 태조 이성계의 손발로 있어온 사람, 심덕부는 사사롭게 보면 사돈이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이지라는 태조 이성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던가. 이들이 애원을 해도 간합을 아니했다면 전의는 기정사실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분들은 지금 계시옵니다. 방호는 하늘을 본다. 새들의 깃털과 같은 엷은 구름들이 흐르고 있었다. 방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7.4는 방원의 곁에 한 발짝 다가서며 걸었다. 7.4에게 있어서도 이제 두려울 바는 없었다. 방원은 강령전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조준, 심덕부, 이지라는 태조 이성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가냈다. 전하, 이 나라 조선은 이제 비로소 왕실과 조정이 굳건한 터전을 잡았사옵니다. 춘추 아직 정정하시옵고 성덕이 날로 융성하오신데 지금 전의하오시면 뒷날의 일은 누가 감당하오리이까. 조준의 간절한 주청이 있어도 태조 이성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하, 이 나라 억조 창생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심덕부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다시 청했다. 태조 이성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들은 고개를 들어 공주를 보시오. 세 사람은 그때서야 태조 이성계의 곁에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경승 공주를 바라본다. 애처로운 모습이었다. 애비를 잘못 만나 이같이 어린 나이에 혼자 되지를 않았는가 망극하옵니다. 나는 왕비를 잃었고 왕비 소생의 두 아들을 잃었음을 경들은 아는가. 그리고 사위를 잃고 세자의 사부를 잃었고 세자의 빙부까지 잃지 않았는가. 그대들은 이와 같은 환란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인지 아는가. 태조 이성계는 뼈마디를 도려내는 아픔을 씹듯이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냈다. 내가 임금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임금이 자리에만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많지 않은 식손들을 거느리고 단란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바마마. 흐흐흐. 경순공주가 왈칵 웃음을 터뜨렸다. 태조 이성계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통안에 사무친 심정의 토로를 그치지 않았다. 내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목숨을 앗았던가. 내가 천벌을 받고 있음은 당연하지를 않는가. 방안은 흐느낌 소리로 가득했다. 조준, 심덕부, 이질환도 태조 이성계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질 못했다.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뭘 하는가.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다 하여 비명에 죽어간 자식들이 살아올 수가 있는가. 그 어린 핏줄이 죽음을 딛고서까지 임금의 자리에 연연한다면 하늘이 어찌 노하지 아니하겠는가. 기가 막혔다. 태조 이성계의 회한이 아니겠는가. 내가 살아있다 해도 이미 기억이 쇠진한 몸, 이런 몸으로 정사를 본들 그것이 어찌 옳은 정사가 되리. 송당. 예, 송당은 조준의 호다. 양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조준의 관직명인 좌정승을 불러야 옳았다. 그런데도 태조 이성계는 송당이라 불렀다. 그대가 내 오랜 친구거든 세자로 하여금 보위에 오르게 하시오. 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신화된 도리이기도 했다.
정성백, 예, 그대는 내 친구이자 사돈이요. 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오. 청해군도 전하, 이지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진의 피를 받은 자신에게 성과 이름을 지어준 태조이성계였고,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가까이 불러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이다. 눈물이 터져나와 견딜 길이 없는 이지란이었다.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으린 공주와 더불어 남은 여생을 속죄하면서 살까 하오. 아바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경순 공주는 태조 이성계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다. 방안은 깊은 바다밑과 같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정한군, 나와 함께 아바마마의 거처로 가야겠네. 세자는 방원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나섰다. 방원은 잠시 전 동궁의 내시의 급한 전가를 받고 세자의 거처에 들어 있었다. 자식된 도리로 전의하신다는 분부 받자올 수 없음은 정한군도 잘 알고 있음이 아닌가. 세자의 자리에 오른 지 열흘 남짓 지난 정한군 방관은 몹시 당황하고 있는 듯했다. 정한군, 아바마와께서는 내 말보다 자네의 말을 간합할 것일세. 이제 좀 도와주시게나. 방원은 문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단이나 행동력에 있어서는 세자인 방과가 자신만 못할 것임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같이 무력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자저하, 제가 만일 세자의 자리에 있다면 극력으로 만류드릴 것이오나 저는 다섯째 왕자일 따름이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세자 방관은 서운해했다. 그렇다고 방원을 상대로 입씨름을 하고 있을 겨를은 없었다. 이 사람 정한군,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세. 저하께서는 이미 수없이 사양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옵니다. 이제 또다시 아바마와께서 탑전에 이르시어 사양만을 입에 담으시면 그것은 오히려 불효인 줄로 아옵니다. 영한군은 놀랐다. 방원은 보위에 오를 것을 종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자의 곁에 앉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세자빈 김씨가 찌레듯 나무랐다. 하오시면 세자 저하께서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보위에 오르셔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중전마마. 세자빈 김씨는 하마터면 소리칠 뻔했다. 중전마마. 방원은 세자빈 김씨를 그렇게 불렀다.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몰고 가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세자는 숨을 멈춘 채 눈을 감았다. 방원은 목청에 힘을 주어 외치듯 말했다. 전하, 이 나라 조선의 억조 창생을 굽어 살피시고 만 백성들의 우러를 받드는 성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방원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아니되옵니다. 저하. 세자 되신 지 열흘 남짓하옵니다. 마땅히 사양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세자빈 김씨는 방원에게 대항하듯 눈물로 고했다. 방원은 지지 않았다. 중전마마 권례의 내명부 기강을 하루속히 바로잡으시고 어진 궁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자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타파에 꿇어앉아 있는 방원의 모습이 오히려 당당했다. 임금이야 누가 되든 한 시대의 주인이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